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통화, 능설 금기, 강중 지덕, 주류 불체. 통근 투계, 충천 분지, 화즉 유정, 종즉 상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임수는 통이 있어요. 어디에? 하에. 자, 하를 이제 각주를 보시면 천하라고 돼 있어요. 천하를 가리키는데, 직역을 하면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를, 요 천하를 좀 설명한 내용이 있죠. 이걸 보시면 끝에 가보면 역, 칭위, 은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임수는 은하수에 통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를 이 천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은하수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천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그 임수는 능히 금의 기운을 설기죠.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수가. 그래서 금기를 설기할 수 있다. 강하고 중정한 덕, 그리고 두루 널리 흘러다니고 막힘이 없다. 두루 흘러다니고 막힘이 없다. 개수가 통근을 해서 개수가 투간을 하면, 천간에 투간을 하게 되면 하늘을 찌르고 내달린다. 땅을 내달린다. 그 정도, 그만큼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변화한즉, 화한즉 정이 있게 되고, 따른즉 서로 보살피게 됨이 있다. 또는 구제를 하게 된다. 서로 어울려서 할 수 있다. 조화를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상제는. 그래서 화한즉 정이 있게 되고, 종한즉 따르는 즉, 어떤 그 기세에 따르는 즉 서로 어울림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임수 즉 개수지 발원이다. 임수는 개수의 발원이다. 그렇죠? 무토가 기토의 발원지인 것처럼 임수가 큰 물줄기 때문에 임수는 개수의 발원이 된다. 그리고 곤륜지 수야라. 곤륜산은 그러한 중국의 큰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곤륜의 물이다. 그러니까 발원지고 곤륜산이 이제 어떤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발원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는 개수의 발원이고 곤륜의 물이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개수 즉 임수지 귀숙, 부상지 수야라. 개수는 즉 임수가 돌아가서 자는 곳, 즉 귀처라고 그러나 고향 돌아가서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곧 임수가 돌아가서 쉬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부상지수야라. 부상은 이제 한꺼번에 이 부상을 한꺼번에 쓰여서 이게 보면 해가 뜨는 동쪽 바다 또는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부자, 이게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 상자.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나무를 의미한다. 발원지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는 임수가 돌아가 머무는 곳, 자는 곳, 그리고 동쪽 바다에 그러한 물이 된다. 유분유합, 운행불식, 소위 위 백천자 차야, 여귀 우로자 차야, 시 불가기 이이지라. 자, 유분유합. 자,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물줄기는 뭐야? 물줄기는 이게 두 지류가 만나서 합도 되고 또 다시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은 만났다가도 또 가지가 나누어지고, 이런 식으로 물은 합과 분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쉼없이 흘러가죠. 계속해서. 그래서 물이 나눠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쉼없이 운행을 해서 그러한 까닭에 백개 하천이 되는 것이다. 백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물줄기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그런 하천을 만든다. 100개 하천이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또한
또한 역위 됩니다. 뭐 우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비와 이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다. 자, 이거 햇빛이 뜨거워서 수증기를 만들죠. 수증기 올라가서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물을 하늘로 올려서 다시 비가 되고 또 서리가 되기도 하고 이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근원이 바로 뭐다? 임수라는 거죠. 시 불가 기가 나눌 기자죠. 나누어질 기자죠.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물을 나눌 수도 없고 또 두 개로 만들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그 생긴 지형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쉼없이 흘러다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이슬도 되고 그러니까 비도 되고 이슬도 되고 다 이런 것이 그런 거고 그러한 성질 때문에 서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두 개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그 유연성을 아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이 유연성, 뭐 어떤 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위 천관, 또 천관을 보면 이게 또 이제 그 이 별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별 이름, 천관은 성명, 위어 금우 좌적 와성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천관 그냥 신금은 천관 그러니까 이름이 천관을 별 이름으로 해석하면 그냥 신금은 천관 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는 하늘의 문으로 그냥 해석할게요. 하늘의 관문이며 신금은 아니면 천관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신금의 어떤 신금을 하늘의 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천관성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금은 하늘의 관문이 되며 내 천하지구 천하의 즉 천하의 입이 된다. 천하의 입구가 된다라는 거죠. 천하의 입이 되고 그리고 임수 장생 어차 임수가 신금에서 장생을 하고 능설 그리고 능히 설기시켜 줄 수 있다. 서방금기 서방의 금기운은 서방 쪽이죠.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하고 금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방의 금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다. 왜?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빼서 수로 설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류지성 두루두루 이게 흘러다니는 그런 성질 때문에 점진불체 점차적으로 나아감이 있고 불체 머무르거나 정체됨이 막힘이 없어요. 강중지덕 유연야라 강하고 중정의 강건하고 중정의 덕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죠? 강하고 중정의 덕이 이 물 흐름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자진이 전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투개 그리고 천간에 개수가 투간이 되면 즉 기세 충분. 자, 지지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 세력이 강하죠. 그리고 그 개수가 천간에 투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엄청 기세가 등등한 거죠. 이것은 불가야라를 가능할 수가 없다. 또 막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동해 본 발단 천하 매성수안 명중우지 약무제 관자 기화 당하여제라. 자, 뭐만 한다면 여는 예컨대 예를 들면 동해가 본디 발단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천하 동해가 본디 천하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매번 이 물의 환란을 이룬다. 물의 환란이 일어난다. 어쩔 때 명 가운데 즉 사주 중에 우지 이거를 만나면 무슨 말이에요? 사주 중에서 이것을 만나면 그리고 약무제 관자 만약에 재성과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화의 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수의 환란을
매번 이루게 된다. 자, 재성은 뭐예요? 재성은 수의 재성은 화죠. 그 다음에 수의 관은 뭐예요? 토죠. 그러니까 불과 토가 화토가 없으면 이 수가 미쳐 날뛰는 거죠. 혼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 즉 무토가 있어서 수를 막아서 댐을 만들어 주거나 화가 있어서 물을 좀 증발시켜서 물의 세력을 좀 빼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수가 굉장히 수의 세력이 뭉치면 물이 무섭죠. 장마질 때 물이 범람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화 당하여제라. 그 화가 마땅히 왜 그러하냐,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 지성과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화가 어떠하겠는가,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죠. 임수는 정화와 합을 하죠. 그래서 합, 정화, 목, 정임, 합목. 그렇죠? 정화와 합을 하여 목이 되고 우생, 정화 또한 정화를 생해준다. 임수가 정화를 생해준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해서 목이 생성돼서 그 목이 목생화로 정화를 생해준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즉 가위 유정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유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 능제 병화. 임수는 병화를 제어할 수 있죠. 물이기 때문에 수국화로. 불사 기탈 정지에라. 고 위부이 이군이니라. 자, 임수는 병화를 제압을 해요. 능히 제압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뭐를 하지 못하게 한다? 불사. 뭐뭐 하게 하지 못하다. 사역의 의미가 있으니까 기, 탈, 정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게 한다 그 말이죠. 왜? 임수가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임수가 정의만 한목을 하죠. 그래서 정화를 보호를 하면서 또 수국화로 병화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겁재인 정화의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게 이 뭐 역할을 한다? 임수가 정화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부이 남편의 의가 되고 남자의 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군자의 인이 된다. 자, 임수는 정의만무하게 되면 임수는 뭐가 되죠? 임수는 남편이 돼요. 정화는 부인이 되죠. 근데 그 병화를 견제해 가지고 정화를 못 건드리게 하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화에게 있어서 임수는 남편인 거죠. 정관이니까. 그리고 군주는 또 뭐예요? 군주 관계는 병화와 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병화의 군주가 누구다? 임수라는 거죠. 그렇죠? 수국화로 이제 병화를 누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으로는 정임한목을 해서 아녀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남편의 의로움도 갖고 남편의 의로움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누름으로써 군주다운 그런 인자함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임한목을 두고 정임한목이 있고 병화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면 한 뜨거운 여름날에 90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여름에 태어난 즉 사오미, 이런 한 여름은 사오미죠. 여름에 태어난 즉 중화토지기 화토의 기가 득임수 임수를 얻어서 훈증.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화학 기운이 강해지면 이 물기운이 약간 조금씩 증발을 해요. 수증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 화토의 지기가 강한데 이 중자일까요?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다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가운데 중자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게 되나요? 한여름 9월 90일 동안 한여름에 태어나면 즉 사오미가 화토지기, 사오미 가운데 화토지기, 사오미 중에 그 화토의 기운이 임수를 얻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을 시켜서 우로 비와 이슬을 만든다.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연현상이니까 사오미 즉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화기가 화토의 기운이 임수를 만나면 임수의 그 수를 증발시켜서 훈증 증발시켜서 비와 이슬을 만든다. 고로 수종화토 종화를 그냥 화와 토를 따라버려요. 종 따를 종자니까 따라버리게 되면 미상불 아님이 없다.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니까 상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화토가 중할 때는 그 화토의 기운을 따라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서로 종화를 이룰 수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 때학볕에 수증기가 증발돼서 그게 이제 장마비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철조 선생님의 줄을 볼게요. 위미양수, 임수는 양수이고 통하자, 아까 얘기했죠. 천하에 통하고 천하에 통한다. 그것은 천하야다. 천하야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이것을 은하수로도 해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생, 재신. 자, 신금에서 장생하고 신재, 천하지구. 신금은 근데 천하의 입구에 있다. 우재, 곤방. 곤방에 있고 신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곤방에 있고 임수생차. 임수가 여기에서 생을 한다. 그렇죠? 임수가 이 곤방에서 생을 하고 능설 서방 숙살지기. 서방의 숙살지기 즉 금기운이죠. 금기운을 능히 설기시킨다. 소위 그래서 위 강중 지덕야라. 그래서 강하고 중정의 덕이 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물의 이제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물의 특성이 뭐 강중 지덕이 된다. 백천지원. 자, 100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다고 해석할게요. 100개 하천의 근원이 되고 주류 불체 계속 물은 흘러다니기 때문에 불체 머물름이 없고 막힘이 없고 이거는 2로 읽어야 되겠네요. 시울리자로 읽어야 되겠죠. 앞에 뒤에 난이 나오니까 이진이 난태하라. 나아가기는 쉬나 후퇴할 수는 없다. 여러분 물 거꾸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상류를 거슬러서 물이 흘러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강 가서 보면 밤중에 보면 바닷물이 만조가 될 때 보면 인천에서 물줄기 밀고 오면 서로 이제 그때 보면 자세히 보면 물이 다시 한강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약간 역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쪽에가 더 물이 들어오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 성질상으로는 물은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앞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뒤로 후퇴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신자진이 전부 다 있고 지지에 또 개수가 투가인 되면 기세 범람 그 세력은 아주 범람 물이 엄청나게 세력이 센 거죠. 그럴 때 따를 종 무기지토 무토와 기토의 토를 따르거나 불릉지기류라 따른다 하더라도 그 말이네. 따른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셀 때는 흙으로 막아도 흙댐을 그냥 부셔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2번.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를종, 세로종, 바쁠종 이렇게 했는데 설령 뭐뭐일지라도 즉 종이 뭐뭐일지라도 무기지토 무토와 기토에 토가 있다 할지라도 불능지기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약강제지. 만약에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그 물이 범람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충하고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수환 물난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댐을 막으려고 했다가 물만 더 고이겠다가 물이 더 급남하면 댐을 부셔버리면 그 모연 물이 더 크게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이 문장들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필수 이런 경우는 용목 설지라. 이거는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자, 물이 범람하면 물을 막을 게 아니라 토로 막을 게 아니라 보다 물 기운을 빼라. 뭘로? 목 기운으로. 특히 어떤 목으로? 잇목이나 간목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빼고서 뭐 수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라 그 말이죠. 기세. 그래서 그 기세를 순응하게 하고 불지어 충분하라. 미쳐서 날뛰고 그렇게 솟구치고 그 다음에 달리게 하지를 못하게 하라. 설기시켜라는 얘기죠. 합정화목 정화와 합을 하여서 목이 되고 우능생화 그리고 또 화를 생해줘. 그러면은 임수가 화를 생긴단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임 한목으로 목을 만들어내고 그 목이 화를 생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식지묘라. 그래서 쉬지 않는 그러한 묘함이 있고 그래서 화즉 유정야라. 화한즉 정임 한목으로 그렇게 화가 되는즉 유정하게 되는 것이다. 생어 4, 5, 6, 6월 4월, 5월, 6월이면 아까 우리가 여름 사오미였죠. 사오미 그 계절에 주중 화토가 병왕 화와 토가 같이 왕하면 별무 금수 상조 금수의 금수가 서로 돕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의 금수의 서로 도움이 없이 화가 왕에서 투간즉 종화. 화가 왕에서 천간에 투간이 되면 화가 투간이 되면 종화. 화를 따르고 이게 딸종자죠. 화를 따르고 토왕 투간. 토가 왕에서 천간에 투간하면 즉 종토. 땅을 따르고 토를 따르고 그래서 조화 윤택. 조화와 윤택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유상제지공야라. 그러게 되면 서로 구제하는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서로 구제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게 된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은 볼게요. 이 자를 이거는 이날링 그렇죠? 뭐뭇으로 인해서 서로 구제함이 있게 된다. 이날잉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는 이날잉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토와 세력이 강할 때는 그냥 화토 세력을 따라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제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게 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통화, 능설금기, 강중지덕, 주류불체, 통근투계, 충천분지, 화즉유정, 종즉상제. 이 종즉상제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어떤 화토 사오미의 화토 세력이 강할 때 화와 토가 그 천간에 투간이 됐으면 그 화토의 세력을 쫓아가 버리면 차라리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임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